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오니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승진 선장님과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요트항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양하게 아주 많은 질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뵙고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벌써.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다양하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항해를 몇 번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긴 항해는 4차례 정도 했습니다. 긴 항해라면 몇 개월 정도?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 4차례나. 예, 첫 항해가 처음 아라파니오를 구입했을 때 네. 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한국까지 인도양을 횡단했던 게 첫 항해였고요. 그 다음 해에 그 카리브해에서 네. 요트 한 척을 구입해서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파나마만을 통과해서 그 두 번째 항해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 혼자서 한국 출발해서 한국까지 돌아오는 항해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2017년 9월까지죠. 네. 약 8개월에 걸쳐서 유럽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항로가 아니고 먼 반대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32,000km 항해했습니다. 지구를 횡단하는 게 이제 보통 7개월 정도 걸리셨다 했고, 네네. 이렇게 해서 먼 항로로 돌아오는 건 8개월 넘게 걸리셨고. 아, 그것은 네. 논스톱이 아니고 네. 항구나 섬에 들려가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 들려가면서. 네, 네. 아,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건 여행이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쪽 들려서 이쪽 나라 구경도 좀 하고 그렇죠. 또 바다도 보고. 그렇죠. 네. 저도 벌써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세계일주 하셨나요? 한국 왔고 네. 요트 구입하고 싶고 그런데 아니 요트 없으세요? 살려고요. 아니 그래도 방송국에 네. MC 정도 되면 요트 한 쪽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트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요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정말 그 자동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가격이 좀 싸지면 네. 좀 오래되고 작아집니다. 그럼 횡단하고 내릴 때 좀 위험하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항해 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네.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험한 항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가격을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있는 배 가격이 네.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5억 사이. 3천만 원에서 5억. 네. 3천만 원이면 뭐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인. 그러면 그 정도 크기가 돼도 네. 충분히 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안에 선실도 있고 네.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도 있고요. 네. 선생님 아라파니오는 한 3억 정도 중고로 구입했거든요. 중고로 3억 정도. 예, 3억 조금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네. 구입할 때.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고를 구입을 해서 막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는요. 네. 이제 세 배를 구입해도 조금씩 계속 고장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리하는 것은 뭐 아주 일반적인 그 상식이에요. 네. 잔고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선생님들이 다 고치고 하시는군요. 네. 그 교육을 따로 뭐 받는 데가 있나요? 교육받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묻거나 해가면서 고치고요. 우리들 선을 넘어간 고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세계 일주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계획을 하시게 됐는지. 처음에요? 네. 처음에는 좀 막연했어요. 그냥 내가 드디어 요트를 구입한다. 이런 그 꿈에 부풀어서 항해할 때 정말 행복했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대항 항해를 할 때죠. 네.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갑자기 그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던 동료가 저에게 무기형 세계일주 한번 해보라고. 당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능은 살려야 마치 아니냐. 네. 재능을 썩히지 마라. 이런 이제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서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준비를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에 출항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일주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세월호. 있었죠. 사고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안타까웠죠. 네. 제대로 구조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바닷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답답함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와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이런 그 훈련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일단 물을 알아야 된다, 수영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물에 좀 친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계 일주 하실 때 희망항해라는 깃발을 꽂고 네네네. 횡단을 하셨죠. 네. 그때 쭉 이제 출발을 했고 한 바퀴 싹 돌고 네. 도착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드디어 뭐 왔구나 이건데 사실은 그 특별히 이 문장으로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냥 살아서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그렸던 어떤 그 인생의 무대를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마음 먹고 떠나셨잖아요. 이거 아니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육지에 오르기 전에 당진 쪽에 있는 그 발전소, 네. 그것도 크잖아요. 네.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쫙 보였을 때 화력 발전소. 맞다! 이런 느낌. 탁 보였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뭐 별로 감흥이 없었던 그런 그 시설물이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찡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살아서 왔구나 그러고 이제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이게 뭐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제가 감정이 울컥울컥한데 그러면 세계 일주를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도 많죠.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그 힘의 원천은 역시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이 항해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해하면서 이분들 생각이 계속 나요. 이제 어려울 때 배가 심하게 고장나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는데 창피하게 이걸 그냥 돌아가. 안 돼. 고치자. 끝까지 버티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배를 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잘 고쳐졌고 갑자기 육상지원팀장이 이제 위성전화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녹음해놓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이 이 항해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뭐 캐나다에 있는 사람, 뭐 해양경찰서장,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동네 꼬맹이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들 말 듣고 저 눈물 그냥 혼자서 진짜 그때는 그래서 그 도와주신 분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결국은 저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좀 궁금한 게 그럼 세계 일주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항구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서 고치고 좀 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실패. 그러면 이 무기항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중간에 어디 항구 같은 데 들리면 안 되고 그렇죠. 오로지 바다에서만. 그리고 이제 올해 뭐 몇백 번의 지금 항해를 하셨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좀 바다 위에서 좀 정박해서 좀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뭐 영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있으셨나요?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발견은 못하고 이제 그런 뉴스는 많이 접하죠. 보거나 경험하신 적은 없고. 그렇군요. 그 정박해서 있으면 굉장히 구조를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구조 장비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동 조난 위치 송신기 같은 게 있어서 물에 닿기만 해도 이제 이 배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고 누가 타고 있고 이런 배가 구조 신호를 보낸다. SOS가 계속 날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받은 그 통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저기 알려줍니다. 당신들 가서 구조해라. 근데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 지점까지. 무조건 근처에 있는. 서로 이제 배 사람들끼리 약속되어 있는 거군요. 그건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대단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치가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배터리 액이 누수가 돼가지고 송신 신호를 저절로 내보낸 거예요. 그 통제센터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금 뭐 항해를 하셨으니까 재미난 일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혹은 무서운 일들이요. 혹시나 좀 재미있던 에피소드 있나요? 항해하면서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행복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하고 친해지는 경우 또 어떻게 친해져요? 예를 들면
그 새가 날아와요. 네. 새가 날아오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유혹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먹이하고 네. 물을 조그만 그릇에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갖다 줘요. 네. 이걸 먹으면 그다음부터 친해져요. 안 떠나고 며칠 같이 있어요. 예, 며칠 있거나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가기도 하는데 정말 새들의 그 행동이 재밌는 게 처음에 경계를 해요. 그러다가 그 먹이나 물을 먹는 순간 네. 갑자기 그 경계심을 풀어요. 오. 그리고 온 배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만지잖아요. 네. 안 도망가요. 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제가 그 제비를 잡아가지고 제 손에 올려놔도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놀아요. 한 마리 또 날려면 또 잡아가 또 올려요. 두 마리. 이런 거 못 믿으시겠죠? 그쵸. 야생의 새가. 네.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오. 정말 심심할 틈이 없으시겠어요? 없어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또 누가 안 날아오나 그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냥 무심코 있으면 누군가 와요. 그렇군요. 너무나 떠나고 싶네요. 저는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다양한 요트 항해 프로젝트도 좀 기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네, 뭐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그걸 기획하고 계신지. 이제 저는 그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과 일반 시민들과 좀 가깝게 해주자라는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활동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 번째로 바다라든지 이쪽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그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다를.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 물을 멀리 하다 보니까 잘 못 발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생활 속에 그 어떤 취미 생활로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과 가까워지면. 네. 그리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으로부터 좀 더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경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요트를 태워준다든지 오. 아니면 이제 강연 활동을 통해서 바다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요트에 태워주는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난해 네. 그 항해할 때도 네. 32,000km지만 원하는 구간 네. 혹은 뭐 전체 구간을 원하면 전체 구간 네. 다 탈 수 있게 해줬어요. 기회 되면 저도 네, 꼭 오세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은 며칠 정도 타고 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짧게 타신 분들이 2주일 정도, 네, 그리고 길게 탄 사람이 8개월. 8개월 같이 저쪽. 전 코스를 같이 탄 거죠. 저도 꼭 한번 네,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인과의 항해하는 도전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럼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한 분이라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네.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승진 선장님의 일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아, 물 앞으로 뺄게. 잠깐만, 뿌리면. 청소를 자주 합니다. 늘 먼지 끼고 또 이렇게 배를 청소하다 보면 잘못된 곳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항해를 하다 보면 진동이 심하니까 나사 같은 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또 배에 그만큼 애정을 쏟지 않으면 배가 그 배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요트 공간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그 콕핏이라고 하고요. 조종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자동차에 해당하는 핸들이 있고요. 이곳에 바람이라든지 수심 정보, 그러니까 이 항해 관련 정보들이 여기서 다 표시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항해도 장치도 여기 있습니다. GPS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조종하기 위한 모든 장비들이 이곳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나침반도 있고요. 그럼 아주 요트에서는 가장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에 설명드리자면, 이 돛으로 가는 요트, 세일링 요트는 제일 중요한 게 돛이잖아요. 그 돛을
지지해주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높은 기둥. 지금 한 20m 이상 되거든요. 이것을 마스트라고 하죠. 돛대. 돛대가 있고 이 돛대 안에 이렇게 돛이 말려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돛이 펴지면서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바람을 받기 시작하고 그 힘으로 항해를 해요. 뭐 약간의 바람만 있어도 배는 갈 수 있고요. 약간. 예, 예. 여기는 이제 사롱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함께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식탁과 테이블이 있고요. 이쪽은 부엌 공간입니다. 뭐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가스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고, 이 수납 공간 안에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접시나 그릇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항해에 필요한 메인 공간입니다. 배 안의 모든 전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GPS라든지 레이더 정보를 항해하면서도 이곳에 누워서 여기를 관찰할 수 있게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 여기 침실이 있네 또 여기. 침실이 앞뒤에 있는데요. 뒤쪽에 2개, 그리고 앞쪽에 2개. 이제 방마다 화장실은 다 딸려 있고요. 화장실 다 있어요? 네네네. 오늘 무슨 요리 하시려고 지금? 닭백숙이요. 네, 이게 여름철이잖아요. 이건 닭백숙 먹으면 좀 더위도 있고, 네, 힘이 좀 날 것 같아서요.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을 좀 해줘. 제가 선장님 그 라디오 출연한 거 듣고 이 젊은 사람들 좀 바다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멘트를 듣고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력서 같은 편지를 써들고 3년 전에 이제 보트쇼에 찾아갔죠. 예,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읽으시더니 좀 남아 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여요. 와. 양재를 좀 사가지고 다녀요. 진짜 담백해. 와. 여름바람인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게 지금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육지 연하는 파도가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항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파도는 없고 바람은 적당히 불고. 끈 풀고 앞에 좀 밀어주고 타. 북풍이 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잘하네 이제. 시키더라고요. 역시 많이 늘었다. 선생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아이고 감사하죠. 사장님. 다른 칭찬보다 이런 칭찬이 기분이 너무 좋죠. 바다 보시면 어떤? 그냥 편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 자연이 다 그렇듯이 바다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 수평선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참 묘합니다.
저에게 요트란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그 다른 직업으로 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물건이 바로 이 요트입니다. 아, 화면 보니까 정말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럽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꼭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일주도 하고 항해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뭐 잡아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럴 시간 없죠.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얼마큼 준비를 하시는지. 장기간 보관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죠. 대부분 썩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역시 말려서 진공한 그 재료들은 전혀 썩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물에 불려서 요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치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뭐 썩어도 그렇죠. 네, 아주 정말 많이 쉬어도 그냥 찌개 끓이면 되니까 그쵸, 그쵸. 네,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음식을 그 말린 것들 뭘 말려요? 고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고기와 모든 야채, 채소를 말려서. 네, 채소들 이제 썰어서 말린 것을 넣고 양념은 늘 똑같았어요. 고추장 맛에. 아, 고추장찌개 그 이제 찌개랑 네. 밥은 이제 직접 쌀을 가지고 제가 밥을 해 먹었고요. 아, 밥을 해서 뭐 나는 항해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먹을 거에 대한 걱정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8, 9개월 다닐 거 아니면. 그죠? 네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야말로 네. 그 다음날에 가면 또 다 재료 구입이 가능하니까. 뭐 2, 3일 안에 여기 한국에 또 들려서. 예, 장기간 보관할 음식을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막 그럼 세계 일주 할 때는 막 많이 사가지고 어디다 막 창고에다 보관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8개월치 정도의 식량을 한꺼번에 준비하긴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네. 8개월치라면 뭐 여기 꽉 채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얼마 안 됩니다. 어. 네, 정말 우리 이만한 네. 통으로 한 2통 정도? 네. 네. 요만한 통에 2통밖에 안 돼요, 8개월치가. 생각보다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요트를 타고 항해하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힘든 부분은 좀 없나요? 많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짜증나게 할 때가 제일 싫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자연이 저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역풍지대에 들어가면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돌풍이 숨어 있어요. 돌풍 있죠. 이 돌풍이 한번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른 돛을 줄여야 되고 네. 또 돌풍은 크기가 작은 태풍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배를 계속 거기에 맞게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못 가고 네. 정신없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돛을 거의 다 접어야 되고 그런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돛을 다 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7, 8번 해보세요. 폈다 줄였다 싸우고 이게요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어요. 진짜. 괴롭죠. 네. 잠 제대로 못 자죠. 계속 체력 소모하죠. 편안한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럴 땐 좀 짜증이 나요. 그게 어. 가장 힘들고 항해가. 그렇군요. 그럴 때는 좀 이제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죠 바다에. 왜 그래? 그러면서. 그렇지. 아유 정말 귀찮게 구네 이러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항해를 할 때 준비할 게 음식뿐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것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의료용품 같은 거 준비해야 되고요. 의료용품. 왜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상처라든지 병에 대비해서 네. 약품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기본 상비약 우리가 갖고 있듯이 네네. 그런 그리고 것들.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물탱크에 물을 일단 비워버립니다. 물을 안 가져가요. 네. 그리고 생수를 준비를 합니다. 논스톱 세계 일주는. 네. 네, 그래서 생수는 썩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영양소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네. 거의 순수에 가까운 H2O잖아요. 네. 그래서 안 썩어요, 잘. 그럼 물을 엄청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샤워도 하고 뭐. 하루에 3리터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리터요? 네. 샤워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샤워는 바닷물로 하고요. 바닷물로 하시고. 예, 이제 마지막에 머리카락 헹굴 때 살짝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정도로 그냥 약간의 물만 쓰고 주로 이제 먹는 걸로 요리할 때 이렇게 좀 바다에 좀 오래 나가 있으려면 체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잘 관리 안 해요. 관리는 안 하시고. 체중 관리만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이 찐 다음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리기 좀 어렵잖아요. 많이 붙으면.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붙기 전에
조금씩 조심하자. 네, 그래서 좀 살이 붙을 것 같으면 식사량을 조금 줄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잘 먹으면서 조금 줄이죠.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선장님께서. 네, 네. 최종 목표는 뭐세요? 이제 요트 모험가까지 되셨고 최종 목적은? 제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 내가 내 몸과 내 정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목적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나가서 첫 출전에 반드시 나는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 거야 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정의 목표일 뿐이고요.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 행복하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중장년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생 후반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요즘 설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다는, 가장 긴 시간 싸운다는 스포츠에 출전을 해서 네. 스포츠 선수로서 거듭나자. 굉장히 재밌는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자기 주변의 것들을 살피면서 분명히 목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인다면 아마 청춘이실 겁니다. 어떤 후반전이 전반전?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나가는 세월 잡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달려가는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너무나 재밌는 얘기, 또 너무나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클럽!